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고, 몬타나님이 이번 주 새벽 출근이라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2개월 딸이 열이 납니다.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제 입이 이런 게 부모 마음이겠죠? 라고. 그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출근을 하신다네요. 집에 또 다른 분 안 계신가? 걱정이네요. 얼른 빨리 열이 내렸으면 좋겠고, 바른비님이 우리 집 큰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청취했는데 지금 39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좀 있으면 25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네. 제이비는 그 중에서 몇 년을 함께 했다? 세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세봐야 돼요. 네. 콰이어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선 집중을 못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간만에 들어오다 보니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구독을 안 하셨나? 알고리즘에서 멀어지셨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콰이어님이 왜 그동안에 시선 집중을 못하셨냐면 학교에서 컵타와 텅드럼을 가르치신대요. 네? 뭘 가르쳤나요? 제이비가 모를 줄 알았어요. 컵타가 뭐게요? 컵타. 컵을 두들기는 걸 컵타라고 합니까? 컵타는요, 컵과 난타의 합성어가 맞고요. 맞네. 스포츠 스태킹 컵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막 컵쌓기 하는 거? 네. 플라스틱 컵? 네. 그거를 이용한 악기래요. 맞네. 네. 모르셨잖아요. 저 학교 때 좀 찍기는 좀 했어요. 제가. 그러면 텅드럼은 뭘까요? 텅드럼. 그러니까 빈 드럼통 두드리나 보죠. 여기서 텅이 텅 비었다. 아이고 저런. 네. 네, 작가들은 이 텅드럼 보고 텅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제 입이랑 좀 차이가 있네요. 혀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게 맞아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거를 두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 학교 방과후 활동 이런 데서 많이 가르친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네. 조금 뜬금없지만 축하도 도착을 했습니다. 6542님, 축하할 일이 도착했습니다. 6542님, 20년 된 싱크대 새 것으로 바꾸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싱크대요? 저희 집도 바꿀 때가 됐는데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이거 시선 집중에 보내주신 사연 맞겠죠? 맞겠죠 뭐. 6542님. 예, 나사 조이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 갖고 놔뒀더니 완전 기울어져 버려. 삐딱선을 타네 문짝이. 네. 주인 닮아서 그런가 보다. 내비두세요.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6542님. 자, 제이비도 언젠가 싱크대를 바꾸길 기원하면서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을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이 일단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선고 30일까지 신임 이사들의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데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아주 주목된 뉴스였는데요. 네. 가장 주목할 점이 뭘까요? 역시 2인 체제의 적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방통위법은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돼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합치가 없어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즉 합치의 원리를 보완하는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하며 위 각 원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전제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짚을 점이 많은데요. 일단 우선
박문진 이사 교체 작업은 그러면 올스톱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스톱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항고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한 말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 일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선 김태규 대행이 말한 책임감 요 부분에 밑줄을 좀 쳐보죠. 그럼 책임감의 실천 방법이 뭔지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요. 만약에 항고를 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더 크게 느껴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크게 느껴서 내놓을 실천이 뭘까? 이게 일단 궁금하고. 역시 관심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네. 재판부의 판단은 이준숙 위원장과 김태규 대행의 박문진 이사 선임 강행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반 행위의 중대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법률을 위반했다더라도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 통설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100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뀌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서 위원장 직무에 복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냐면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새 박문진 이사 선임을 취소를 해버리고 새롭게 이 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어떤 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그게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2인 체제가 극복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 이 가처분 인용에 따라서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뭐 지금 촌철님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희룩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족수 미달은 불법이다. 정족수 미달의 결정은 위헌이다. 이게 요점이 맞습니까, 제이비? 라고 물어주셨어요. 위헌까지는 아니지만 방통위 설치법의 그 취지에 반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전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통위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즉시 항고를 했고 좀 전에 제이비가 짚어주신 대로 책임감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촌철님들은 그 판사였다는 이력에 좀 집중을 좀 하고 계시네요.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푸른 하늘님이 잘못을 고칠 생각이 있었으면 항소를 했을까요? 막다른 길의 끝까지 직진인 건지 좀 답답합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3400님은 2인 체제의 극복은 민주당의 책임이기도 하죠? 라고 또 꼬집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최민희 그러니까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목소리 2명 추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관건이 되는 건 또 여당 추천목 1명.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또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잠깐 그러니까 질문으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어제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이 얘기한 방송 특위가 되든 뭐가 되든 이름은 뭘로 붙이든지 간에 차제에 근본에서부터 다시 백지 상태에 놓고 뭔가 대타협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좀 가동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 사법을 비롯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그 순환은 제가 볼 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한 궤도로 간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도 계속 밀어붙인다고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까요, 근데? 그게 문제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자가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는데 들어보시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 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오나 저는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자, 우선 탄핵을 부정한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저 주장은 헌법과 법률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질서 부정에 해당이 될 수 있고 특검 수사와 법원 판결이라는 법률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뇌물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법률 부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 질서를 위반하는 그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직자에 임용할 수 있느냐? 그건 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이라고 한마디 걸쳤습니다. 아마도 이걸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나이도 같고 그래서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잘한다. 이거는 합리성의 영역보다는 관심법의 영역에 더 가까운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접근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에 스며들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한때 노동운동을 해봐서 잘 아는데 라는 사고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떼식 사고가 독선과 독단의 행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마 이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분석과 지적보다 나이가 같으니까 내가 잘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나이가 같아서 그분이 뇌물을 받았으면 나도 뇌물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나도 뇌물죄라는 얘기는 그럼 뭐 받은 게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뇌물죄? 아니 저하고 동년배 그러니까 되게 많을 텐데 저는 모르거든요.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잘한다라는 그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참 희한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몰프레님이 사법부 판단 무시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잡초 먹는 야마다 료프사님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당시 수사 누가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네, 그리고 13시간 37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청문회가 논란의 발언이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이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요. 항의하면서 정해가 되기도 했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세월호에 대한 망언 그리고 4.3은 폭동이다라는 발언 그리고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그리고 여당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노동운동을 해본 적임자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보여줬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얘기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을 했는데요. 유동수 의원과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네.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관장으로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시면 네. 예,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말을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또 이분이십니다. 입 아프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노 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독립기념 사업을 지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독립기념관에 가면 각종 전시물이 있고 여기에 광복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복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 부분 빈칸으로 남겨두라 이렇게 지시할 겁니까? 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꾸로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묻는 거라면 제가 노 코멘트 하겠으면 차라리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차라리.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노 코멘트 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업무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독립정신을 기르는 그 자리잖아요. 그럼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럼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지 간에 사업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 코멘트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요. 관장과 개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도. 네, 많은 분들이 한숨을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리한 세종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그럼 관장이 누굽니까? 본인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인사혁신처가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가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점을 중시해서 과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 파견 등 인사상 전환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평가를 좀 한다면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하고도 동등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취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에 이의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이하달식 공무원 사회 특성상 긴급 직무 휴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걱정을 사실은 감시의 눈길로 전환해서 잘 정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죠.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족 하나만 덧붙이겠는데요. 정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가운데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한 내용이 1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명목상의 비교입니다. 실제로 법률 조항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강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변변한 선풍기 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한 작업 중지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상당수 현장의 실상이고 상당수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필수다. 이런 말씀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도라는 게 그렇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또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병가 등 이런 거 안 내주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 사회 특성상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예.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 밥김님이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최고입니다. 아유, 살자고 하는 게 노동인데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중지를 해야죠.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3186님이 예.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지요라고 해주셨는데 가장 좋지만 이 스트레스를 피해 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휴지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상관이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 줘서 저 좀 잠깐 쉬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 잘 잡았습니다. 꼭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